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사각지대적 틈새인 창직시장. 오늘은 과연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제는 창직도 기업가 정치입니다. 청소년들의 멘토이자 진로교육의 조력자 안광배 캠퍼스 멘토 대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매일매일 달리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캠퍼스 멘토 안광배 대표, 크레벤 지식 서비스 조양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서로 초면이신가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서로들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광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창직 방송 이후 주로 이제 창직 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창직가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그 스타트업한테는 매년 이제 생존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첫 출연하고 나서 1년을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장담할 수 없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그 사이에 또 회사가 다행히 잘 성장해서 또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감개무량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 이제 창직을 하고 나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 저희들의 힘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개척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저희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갔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만들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성장을 하는 또 그런 또 시간들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맨 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네. 그러면서 성장한 저희 회사의 내부 인원들 또 내부의 역량들이 네. 많이 이제 성장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메랑 효과. 어찌 보면 저희도 언젠간 부메랑을 던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메랑이 언제 올지 몰랐고 또 어디로 올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네. 이 많은 기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저희가 그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저희의 역할인가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오면 무조건 받았어요. 네. 그런 고민이 사치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그동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생겼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 네. 그런 것 외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아, 네. 계속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5년 차, 횟수로 5년 차 됐는데 5년 차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의 많은 기회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더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대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엔 좀 고민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네. 입장에 처해 계세요. 네. 5년 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뭐 3년 차가 됐을 때, 5년 차가 됐을 때 또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조양호 대표님도 그런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하시나요? 네, 주변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주변 분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대부분 초기에 창업할 때는 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실제 네.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보면 약간 급성장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차 후반부에 들면서 3년 차까지 가면서 예. 이제 기존에 가진 아이템에 대한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대략 3년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핵심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5년 차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밑으로 떨어지느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 차에서 5년 차까지는 다시 점핑을 하십니다. 네. 근데 5년 차가 되면 또 역시 성장 동력이 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시고요. 5년 차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스타트업들 나타나는 증상이 그동안 여러 가지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본업 원래 생각했던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조금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주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십니다. 아. 그럼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5년 차에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역량이 회사의 역량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네. 또 이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시고요. 이제 이 위기를 잘 넘기셨을 때 예. 이제 7년 차까지 또 다시 한번 천빙을 하시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7년 차 때 이제는 이제 그 본인들이 가진 핵심 역량이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이제 시장에서 굳어지느냐 안 굳어지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10년 차를 가게 되고 10년을 넘기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 미래 변화를 어떻게 또 적용을 그렇죠.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시점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강의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보통 직접 겪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네. 대표님 어떠해요?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이다 보니까 네.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음? 당장 어떻게 보면 약간 당근을 좀 이렇게 내밀면 그렇죠. 그게 채찍인지 당근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우선 먹어야 돼요. 네. 우선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라든가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저희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예전에 계속 그 당근 먹던 그 추억이 좀 남아서 그런지 또 예. 누가 주면 또 그걸 먹으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이제는 예. 한 5년 차 되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은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저도 솔직히 이제 5년 차는 처음인 거예요. 어쩌면 내년도 6년 차, 7년 차 다 처음이겠지만 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 또 선배 사업가들이 하신 말씀을 좀 많이 예. 들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껴보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이 또 선배 사업가들이 하셨던 3년, 5년, 7년, 10년 차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들이 네. 현실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만나 뵙고 나서 얻게 되는 교훈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의 고민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실패한 분도 계시고 또 성공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가장 이제 성공했던 공통 분모를 찾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저희 회사에 좀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욕심내지 말고 핵심 마인드를 지키는 거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이제 후배 창업자들한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기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컨텐츠, 핵심 역량과 연관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해오면서 전혀 관계 없는 일들도 해왔거든요. 지금 일들과 예. 예를 들면 정말 뭐 월세를 내기 위해서 네. 전단지를 돌린다든가 또는 뭐 떡볶이를 판다든가 지금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게 그래도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가 떡볶이 팔아볼래?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솔깃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기회 중에서 우리의 핵심 컨텐츠, 핵심 역량과 연결된 기회인지 또는 연결되지 않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기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창직자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캐시카우를 잡기 위해 많은 것들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핵심은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네. 중심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대표님도 공감을 하시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창직자의 그 마인드의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지나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즉 하고 싶은 거는 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창직자들이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하고 싶고 돈도 벌 수 있고 네. 또 하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원래 생각했고 본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른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시간이거든요. 네. 3년에서 5년이라는 게.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초점, 그렇죠. 네,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창직할 때 3가지 포인트가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잘하는 것 순으로 본인이 찾아서 검증해서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 최근에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업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사업 초창기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이제 고객에게 홍보하고 또 네. 이제 그걸 구매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단순한 일이 좀 반복했다라고 이제 다 됐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규모가 좀 이제 커지니까 네. 제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건 경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좋은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 그리고 또 그걸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력,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능력, 운영 능력이 오히려 기획력과 마케팅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솔직히 많은 창직자들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전문가한테 보여주면 야, 니네 회사 유령 회사니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 회사는 계속 연간 잘 성장하고 있는데 네. 재무제표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심한 회사처럼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도 내부에서는 신경 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회사를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경영 능력들을 이제 배우기 위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해주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누가 한 명이 붙어서 지원해준다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인력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교육으로 지원을 이제 모든 것들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러 다닐 만큼 여유가 이렇게 있으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생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최소한 이제 세금, 세무에 대한 기초 교육은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좀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창직을 했던 이제 충북대 이제 친구인데 네. 박세상이라는 대표, 박세현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예. 이분이 이제 학교 내에서 굉장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 수익을 올렸는데 네. 경영 능력이 안 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믿고 맡긴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횡령 사건이 조금 벌어진 어머, 적이 어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도 끊기고 그동안 지원됐던 거에 대한 환수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가장 큰 실수는 이거죠. 부가세. 네네. 네, 세금 낼지 모르다가 3개월 뒤에 폭탄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기초교육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 필수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 예전에 자기가 직접 중기청이라든지 여러 곳의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책자를 얻어오거나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클릭만 하면 각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된 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정부 지원기관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찾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차니까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이제는 캠퍼스 멘토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캠퍼스 멘토를 처음 만들었던 건 대학생들의 진로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제 해서 만들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리가 된 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혔는데 저희의 역할이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저희 캠퍼스 멘토는 진로 교육의 조력자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을 욕심을 냈다면 네. 지금은 교육의 전방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력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또 다양한 교구 교재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조력 역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캠퍼스 멘토의 사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네.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고등학생으로 넓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넓혀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대상이 조금은 교사, 네. 진로교사 쪽 선생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처음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학생들은 살짝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하기에는 사업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이미 많은 예산들이 학교 예산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들이 진로교육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네.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인 거죠. 그렇죠. 예, 또 네. 선생님들을 또 살펴보니 선생님들은 훌륭한 컨텐츠가 필요하고 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또 저희가 만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좋은 교육도 하고 그게 훨씬 더 저희의 역할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또 진로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두 대표님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맞다고 봅니다.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진로 교육은 이제 진학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꿈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고 실제적인 결과로서 이제 잘 안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인성교육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많은 학원가들에서 좀 반응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최근에 이제 진로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기획하거나 네. 아니면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꽤 많고요.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일종의 삼국지일까요? 춘추 전국 시대 이후에 삼국지가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잡히겠죠 네, 이제. 네. 메인에 이제 3개 정도 이제 될 업체들이 이제 누가 또 이제 생겨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로 교육 방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걸 수익의 모델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이거를 진짜 교육으로 보고 교육 서비스로 보고 접근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네. 듭니다.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컨텐츠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구도 직접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업가 정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자체가 뭐 국영수처럼 진학과 아주 관련성이 있는 수업 같은 경우는 집중이 좀 그렇죠. 강하지만 네. 아직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그 집중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학 능력 시험에 그쵸. 집중을 네. 하니까요. 그래서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사실상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또 수업이 진로 수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재밌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서 키울 수 있는 역량도 재밌는 교구라든가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12월에 그 기업가 정신 보드 게임을 최초로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예, 자체 개발했는데 예. 이게 또 반응이 좋아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200개 학교 정도가 지금 교구로서 지금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생님들이 또 그 교구를
활용하시면서 주시는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교구들 또 교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자율학기제도 바로 시행이 되고요. 진로 교육에 대한 준비 상황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예요? 사실 네. 그 선생님들 그 진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다른 교과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전문성도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아무래도 지금 다양하게 이제 그런 정부라든가 국제기관 또 연구기관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또 바로 접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많은 또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내시지만 네. 그걸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다면 또 맞아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진로 교육에 있어서의 컨텐츠만큼은 실제로 그 컨텐츠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가 정신 교구 자체가 뭐 보드 게임을 좀 네. 활용하는 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확실히 좀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교재나 교구 자체가 좀 너무 어렵다. 네네. 바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조 대표님도? 실제 이제 교재나 교구를 개발을 처음에 하다 보면 네. 그 실제 실험에 근거하기보다는 이제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기업가 정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업가 정신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음.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도 내고 그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학 중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이번에 계절학기에서 이제 그 기업가 정신 교재 개발된 걸 가지고 네. 실제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15차씩 적용을 해봤는데 네. 내용 구석은 이제 전체 한 절반 정도가 네. 이거를 그 기업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음. 일종의 이론에 가까운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가졌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제 빌딩을 해나갈 거냐라는 쪽에 이제 초점이 이제 후반부에 맞춰져 있는데 네. 사실 기업가 정신을 이제 실제 가르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건 좀 많습니다. 이론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업을 적용할 때는 이제 동영상 쪽으로 조금 많이 이제 바꿔서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괜찮았던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해보게 하는 거죠. 안감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례들에 관련된 이제 동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발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뭐 영상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온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교재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네. 이제 안가문 대표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에서 교재나 교구를 이렇게 개발해 주셨다고 한다면 네. 이걸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이제 학습 부분이 조금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 네. 뭐 사실 뭐 교재나 교구가 좀 어렵긴 하더라도 가르치는 분들의 이제 역량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참 중요하죠. 네네 그 예.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진로 교육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안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좀 현실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진로교육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연구기관 또는 이제 그런 정부의 그런 그 사업에 있어서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학교 현장하고 현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그 3년 전에 어떤 그 정부 기관과 같은 이제 교재를 개발했었는데 네.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 연수장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히 다른데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먼저 적용하시는 분이
임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네. 내가 이거를 저번에 배워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배우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어찌 보면은 교육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그 프로그램 그럼요. 자체도 교육 목표는 다른데 네.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방법들이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특성화고라든가 인문계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상을 선정했을 땐 네. 그 선정에 맞는 대상에 맞는 그렇죠. 또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네. 나와줘서 학교 현장에서 조금 현실성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대학생은 시각이 완전히 그쵸. 다르고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진로 교육이 진학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좀 저희가 진학.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예. 진학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 재수해서 내 원하는 길 찾아서 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 그러니까 자녀분, 고등학생 자녀분들을 가진 이제 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상담을 할 때 자녀한테 많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좋아하는 일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직업을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학생이 직업을 결정해 오면 사실 진학 지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을 가지고 오면 진로 진학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죠. 당장 성과가 그렇죠. 연관이 될 수도 나타나는 있겠죠. 게. 예.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예. 실제 겉으로 표현될 때 학생들한테 그 직업을 결정해 오도록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더 방향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끝까지 얘기는 하지만 실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직업 하겠다라고 다 결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거꾸로 불안해지는 상황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또 학교에서 또 계속 얘기하죠. 야, 직업 결정해요. 어. 계속 이런 얘기 또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학을 진로로 볼 거냐 이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진로 교과서에 나온 정의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의에 보면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진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진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전체가 걸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학 지도에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함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네.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플래닝 짜고 자기 그렇죠. 학습 계획 짜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시켰습니다. 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학습 능력의 상태, 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만 거기에 맞춘 다른 설계들을 하고 거기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실제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플래닝하고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고 그걸 다시 개선하는 일종의 시간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진로 교육의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언제쯤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대표님. 사실 그 진로 교육이 지금 학교에 이제 들어간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네. 다른 교과, 다른 교육에 비해서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도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저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냐면 네. 사실 지금 지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생활했던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고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네.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물론 이제 전자칠판이라든가 또 컴퓨터실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런 장치들이 생겼지만 제가 어느 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책상을 봤는데 네. 그 조그마한 책상 안에 빼곡히 찬 구겨진 교과서들을 많이 봤어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30년 전에 저의 그 학교의 책상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다녔던 5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 5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모든 게 바뀌었는데 네. 학생들의 책상 속은 똑같아요.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수업 그쵸. 시간이.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입시 위주와 진학이 중요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네. 다른 교과목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하지만 이제 시작한 또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진로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분명히 될 거다.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교실의 환경 또 교육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30년 전에도 똑같았고 50년 전에도 네. 똑같았다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그 교육 시장 자체가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양호 대표님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안가배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네. 제가 또 공감을 또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동안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5년 전 창업하기 전까지 네.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교육 정보화에 관련된 이런 거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래요? 예. 사실은 93년도부터 이제 그 이제 정보화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시스템도 투입됐고 네. 실제 디지털 교과서 개발도 해서 2014년도에는 전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추진해왔던 거죠. 네. 실제 또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인프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교육 콘텐츠 도구를 익혀야 되고 익힌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선생님들 거죠. 힘들어요, 참. 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한글 이렇게 어. 워드 프로세서 배우는 게 일순간에 되셨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많은 레포트 쓰고 여러 가지 하는 동안 그럼요. 이제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음. 도구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사실은 정착되기까지는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지금 이미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애들 뭐 이미 태어나면서 스마트폰 만지고요. 그렇죠. 네, 저희 딸들도 이미 뭐 사진 찍고요. 네. 네, 이걸 넘겨서 보고 요거를 이제 아예 스케치 툴을 이용해서 변형까지 하는 것들이 지금 5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구들도 있고 소프트웨어들도 있는데 결국에 뭐냐 본인의 적합한 도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그걸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현재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교육 그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 시장에 좀 변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적용해서 맞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뭐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꿔야 돼 이렇게 딱 어떤 정책적인 거라기보다는 네네. 네, 그러면 교과서가 아날로그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교과서가 디지털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사실 근데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단체들의 압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이 이제 공교육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네. 지금 진로 교육도 공교육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사교육 업체죠. 사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공교육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교육 업체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것들이 사기업의 컨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많이 이제 배제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돼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답을 찾은 사교육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 컨텐츠들은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사기업이 만들었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공교육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부 관련 기관들이 그런 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마음도 맞아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린 전문가야. 너희는 돈을 바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맞아요. 예.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지금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공교육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도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지금 이미 그 서비스 개념을 자꾸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교육을 정책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교육이 정책으로 보느냐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오픈할 거냐 아니면
폐쇄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책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이제 나라에서 앞으로 길러내야 되는 인재에 대한 미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도입 저도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진로 교육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이제 예.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 지금 그동안 집중을 했는데 학생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부모 그다음에 교사 즉 진로를 먼저 체험하고 그렇죠. 계신 분이죠. 네네. 이미 삶을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그 삶에 대한 양식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학생들 스스로 자기에 대한 진로들을 이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즉 도와주는 예,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달식 교육이었잖아요. 네. 삶에 대한 경험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진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시스템이나 규정화된 툴 이제 위주보다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삶에 대해서 녹아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을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학교 그 현장에서 교육하다 보면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네.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그 일반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에서도 뭐 대다수의 학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한 반에서 3-4명만 고개를 들고 수업을 보고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진학을 목표로 굉장히 아주 입시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군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수업에 대한 그 참여도가 높겠지만 지역을 많이 지방을 많이 가보면요. 네. 거기는 이미 자기 진로가 많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은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중학교에서 국영수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선배들이 갔던 그 어쩌면 대학 진학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취업 전선의 길을 간 친구들을 많이 보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야 될 내용들보다는 이미 그 지역 안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그 뭐 걸음들이죠. 그 네. 걸음들을 본인들도 따라가야 된다고 이미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로 교과가 하나 생기고 진로 교사가 한 명 생겼다고 해서 바뀌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그 국영수부터 필요한 그 다양한 주요 과목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는 인생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길이라고 크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그걸 너무 하나의 교과, 새로운 교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학교 전반에서 모든 교육 과정에서 다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많은 부분에서 또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공감하는 건 예. 어떤 교육보다도 학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진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어는 학생과 선생님이 잘하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학생과 선생님만으로 100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집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아이들의 변화를 좀 계속 예의주시하시는 게 어쩌면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부모님 얘기를 학생들이 잘 안 듣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난관이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이제 교육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들은 글쎄요, 진로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취업 교육이 이제 진로 교육의 거의 100%죠.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요즘 취업률에 굉장히 이제 목을 메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자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생각에는 자기는 여기 가야 돼요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를 자기가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 그냥 취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뀌어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NCS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결국엔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네,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일자리도 충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검증해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태어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양면성이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삶을 이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결정을 했다면 네. NCS 프로그램은 이 친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주는데 이제 적용하기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뭐 저는 이제 창업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CEO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NCS라는 프로그램이 얘들을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둘 수도 있는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NCS 프로그램이 이제 전문 직업인이라는 방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이제 진로의 하나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하나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영역을 조금 구분을 해서 NCS 이외에 그 나머지 모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 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이제 분야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안에서 접목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서 접목이 된다면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진로 교육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방향 결정해야 되고 취업을 당장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조금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3, 4학년은 사실은 이제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전문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제,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당장 이제 닥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즉 그 진로나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기회들이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선택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거냐. 즉 사람이 생각할 때는 결국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 탁월한 선택을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한 창직의 수업에서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고 인생의 진로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고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선택한 그 직업에 대한 분야가 자기 인생의 일부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좀 더 성장하는 모습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직무 교육조차도 제대로 네.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하는 업무라는 게 예, 자기가 그 직업 전공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대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즉 이제 직업이라는 게 자기 한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데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직무 교육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회사를 들어갔더니 잡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잡무를 시키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 이제 그만두고 나온 친구들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갔는데요. 제가 원래 하려고 생각했던 일을 안 시켜서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교육들이 조금 안 된 이제 케이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창직 교육이라는 부분이 창직을 통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지금 해오면서 아마 개발도 하셨을 거고요. 마케팅도 하셨을 거고요. 네, 많이 하셨죠. 네, 다양한 네. 직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NCS 교육은 또 직무 교육에 굉장히 또 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고 이 창직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다양한 새로운 직무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 해보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네. 대학인데요. 예. 이제 그 대학은 5년제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 학기 진행하는 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디어도 내지만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가서 실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그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기 과정 중에 그 정도 시간을 아예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인턴식으로 조금 그치고 그렇죠. 있고 인턴식으로 하고 이제 있죠. 교통비 정도 이제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네. 학생들을 미리 예, 설발해서 이들과 같이 업무를 해봄으로써 다양한 새로운 것들도 발견을 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애들이 거기서 겪은 직무를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좀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준다면 네. 이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열어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직무교육들도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 저도 26살이 됐을 때 첫 번째 저의 직업을 찾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기회로 마케터라는 직업을 네. 제가 갖게 됐고 네. 10년 동안 마케터로 살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건 마케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학생들이 너무 자기 시간을 점점 압박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난 빨리 이걸 찾아야 돼, 빨리 해결해야 돼라는. 네. 근데 그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그 친구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많은 친구들이 기회를 만들고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가 오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 좋은 기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준비된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한테는 그런 어떤 자기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의 초기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도 처음에는 많은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해보고 모든 레퍼런스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에 맞는 또 그 레퍼런스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찾아온 기회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더 성장시키는데 만약에 사업 처음부터 좋은 기회만 만들려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저희가 배제했다면 저희도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나 졸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유예해야지 네. 이런 걸로 답을 찾지 말고 지금 당장 자기 옆에 이제 주어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의 기회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좀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싶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 대표님, 직접 네.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갈수록 인식이 변화된다기보다는 이 시스템 안에 자꾸 갇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취업률 때문에 취업 교육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네. 이제 어제 기사에서 이제 뭐 나왔지만 취업 학원으로 전락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 한 줄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니까 취업을 위해서 일종의 학원을 다니는 공적인 학원을 다닌다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그나마 이제 학생들을 좀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얘들의 인식, 즉 자기들의 지금 현재 사고 관념이죠. 진로에 대한 관념. 그동안 계속 진학, 취업 이런 쪽으로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관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고를 어떻게 열어주냐가 지금 현재 진로 교육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선택한 진로 직업의 분야가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한 가지 하나의 요소지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199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사회심리학자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프리도 접수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보자면 이제 그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네. 이휘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FDA에서 시작하셨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일이든지 계속 접목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기회를 만나시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제 진로 교육에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창직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진로 교육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진로를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 이제 진학,
네, 그것 통해서 이제 직장을 하나 얻어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평생 직장을 이제 생각을 예. 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받는 연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이렇게 배워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실제 지금 현재 바뀐 이 사회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부모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네, 잘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긴 하지만 예. 실제 자녀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 말씀이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너 어디로 갈래, 어떤 취업을 할래 이렇게 몰아세우시기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을 어디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직업 경험이라도 시키시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좀 나쁘게 보실 게 아니라요. 아르바이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에 맞는 걸 좀 찾는다고 인식을 좀 바꾸게 된다면 또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안광배 대표님이 이제 중소기업 이제 CEO 분들이나 임원분들이나 이분들하고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하는 예, 프로그램 말씀해 진행하셨다고 주셨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부모들은요 자기가 일하는 것을 잘 안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 이제 특성은 오히려 그렇죠. 이 일을 안 하길 바라시는 거죠. 네, 다른 일, 더 좋은 일을 하길 바라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직업 환경들도 한번 학회사로 불러서 네, 실제 직원들도 한번 보게 하고요.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네. 지인분의 회사에 하는 아이템에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세요. 네. 보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어. 근데 창업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후견인처럼 뒤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부모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창업이나 이런 과정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요. 네. 어제 이제 또 방송에서도 그 이제 연예인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안학교를 많이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경험을 해요. 야, 그 이론 대학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데 대안학교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 그래서 실제 경기도에 있는 대안학교나 이런 데 보내시는 연예계 종사자분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다양하게 소개가 됐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보시고 경험을 어떻게 해주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진로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시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대표님 그 가족 캠프도 기획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직장이 그 중소기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난타라는 그 공연을 가지고 있는 이제 PMC 프로덕션의 작은 이제 기획사에서 출발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기획사에서 근무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가족 같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인식이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었어요. 네.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대기업을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느낌을 가졌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기업 조직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저처럼 예. 느끼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제가 느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 학생들의 인식은 대기업이 돈도 많이 주고 많은 복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본인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간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자녀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그 부모님의 직장명이라든가 또 거기 안에서의 어떤 직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또 대학생들한테도 너 취업했니? 해서 물어봤을 때 취업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에 대기업을 취업한 친구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회사 들어갔다고 대기업 명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을 들어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작은 데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미 그런 맞네. 인식 자체가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의 모습을 네.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기업가 정신 가족 캠프를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그 안에서의 그 중심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그 한 하루 종일 이제 캠프를 진행했는데 캠프 내내 그 가족들이 이제 행복해하는 또 이제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또 그 교육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로 교육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조영호 대표님께.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진로에 대한 정의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네. 뭐 결혼도 있고 육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전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네. 그걸 준비해온 사람, 즉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더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우리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대표님은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진로라는 게 이제 인생에 걸친 교육인데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까지 어떻게 보면 전공과 또는 대학 이후에는 요 취업, 그 직업까지의 이제 교육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희도 진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다뤄요. 근데 그 미래가 보통 지금 많이 발표되는 자료가 2025년 또는 2030년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30세가 됐을 때가 2030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의 모습이 이제 2030년인데 지금 2030년의 모습을 어떤 웹에서 검색해서 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시면 네. 아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거는 진짜 미래 공상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닌가? 근데 그건 2030년을 지금 예상하고 만든 영상들이고요. 네. 어쩌면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모습들을 좀 뭐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씩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이제 우리하고는 먼 얘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10년 전에 아무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그렇죠. 전 국민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지방에 출장을 가면서 카카오 택시를 한번 불렀어요. 네. 그런데 그 택시 운전수가 60대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혹시 이거를 누가 이제 설치해 주셨습니까? 누가 추천해 주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방송을 듣고 라디오 방송 듣고 네.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와, 이제 멋지네요. 살아남기 예.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설치를 배워서 설치를 하셨고 주변 분들을 또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교육이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그 진로 교육에 이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단지 그 아이들의 적성과 아이들의 그 진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넓은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실이 빡빡하긴 하지만 미래도 현실이라는 걸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이제 들으니까 이제 뭐 홍보이기도 한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의 창직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8월 31일에 이제 대구에서 그 이제 박연숙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그 미래 유엔 포럼에 계신 분을 모시고 이제 직업에 관련된 미래 직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특강과 토크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다고 하시면 그날 좀 참가하시면 좋은 정보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정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진로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작게 보면 뭐 개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학생, 학부모님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캠퍼스 멘토 안광배 대표 그리고 크레벤지식 서비스 조양우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직을 준비하면서 사회 트렌드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 트렌드가 사회의 변화,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변화가 굉장히 빠른 사회잖아요. 우리가 접했을 때는 이미 지났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장될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